안녕하세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흔히 말하는 매매의 원칙은 무수히 많지만 그 원칙을 정하는 이유는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 매매 원칙 중에서 박스권 매매의 매수, 매도의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권 매매의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은요, 우선 박스권 이 상단을 캔들 몸통이 강하게 반 이상 이렇게 돌파할 때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요, 아래 보시면 거래량, 지금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평균 거래량이고요. 이 평균 거래량을 넘어서는 이렇게 상승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상승을 시켰죠. 또 조정이 나오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또 상승을 시켰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데요. 특히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는 그동안 터뜨렸던 이 상승 거래량 중에서 가장 큰 이 상승 거래량이죠. 이 상승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와야만 이 캔들의 돌파가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박스권 상단을 캔들이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그동안 나왔던 상승 거래량 중에서 제일 작은 거래량이 있죠. 이 거래량도 안 나오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면은 이거는 다시 박스권 안으로 이렇게 회귀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캔들이 돌파할 때 반드시 거래량도 크게 동반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돌파하고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첫 양봉이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상승하다 조정 중에 나오는 첫 양봉 때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의 물량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에 나올 때는 큰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큰 거래량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박스권 하단까지 이렇게 조정시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도 보시면 주가가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 매매의 매수 타점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박스권 이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를 할 때, 두 번째는 돌파 후에 조정 시 양봉을 만들 때, 세 번째는 박스권 하단까지 주가가 조정 들어올 때입니다. 자, 다음으로 박스권 매매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은요, 이 박스권 하단을 주가가 이탈할 때는 매도로 대응하셨다가 만약에 종가로 다시 이 박스권 하단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번거롭지만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향후 흐름을 더 지켜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때 매도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박스권 하단은 이탈을 했고 추가적으로 주가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박스권을 이탈한 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 박스권 하단까지 만약에 주가가 회복이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요.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 이 박스권 하단을 다시 진입해서 안착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 세 가지 방법으로 다시 재매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후에 다시 박스권 하단을 회복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보다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후에 반등을 주고 더 밀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을 먹기보다는 이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후에 회복을 하면 박스권 하단 근처에서는 일단 손실을 줄이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 회복을 하면 심리적으로 마치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전환된 것처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텐데요. 오래 매매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에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셨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박스권 하단까지 주가가 회복되면 일단 매도 후에 주가가 박스권 안에 진입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재매수로 대응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종목들은 상승 중에 매수 타이밍을 수차례 주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반드시 수익으로 마무리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평선하고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주가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할 때 이 위로 많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이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이평선들의 실깨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으면 이 이평선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평선의 평단가를 거의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평선을 모아 놓고 이걸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 하락 이평에 걸려서 빠질 수 있고요. 여기를 또 강하게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하락 이평선에 걸려서 또다시 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후에 회복 시 하락 이평선이 이렇게 걸리게 된다면 이 박스권 하단을 진입해서 안착하기보다는 다시 여기서 주가가 밀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좀 더 성공률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잡으실 때에도 이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를 잡으시려면 하늘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요. 즉 상방에 매물대가 없이 뻥 뚫려 있어야만 큰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지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의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예시 종목이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자, 이 종목은 TSE라는 종목인데요. 자,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요렇게가 한 달입니다. 한 달, 두 달, 거의 한 두 달 반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타점은 이제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1차 타점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못 잡으셨다 라고 하면 상승 후에 모든 종목은 대부분 또 다른 매수 타이밍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승 후에 조정이 들어오는 첫 양봉, 이때가 2차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후로 상당히 급등 랠리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ST팜 한번 보겠습니다. ST팜도 보시면 한 달, 두 달 한 반 정도의 상승 랠리로 전환이 됐고요. 여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캔들의 몸통을 보시면 반 이상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보시면 주변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조금 돌출되는 모습은 보였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이 거래량이나 이 거래량보다는 좀 적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돌파는 했지만 바로 큰 시세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사지를 못했다, 여기 1차에서 내가 사지를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어차피 조정 들어올 때 첫 양봉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녹색봉이 하나 있습니다. 녹색봉. 자, 이 녹색봉은 뭐냐 하면 전일 종가보다는 높고요. 그 다음에 당일 시가보다는 낮은 종목입니다. 즉 전일 종가로 대비했을 때에는 양봉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통 요 녹색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 시에는 전환봉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주가 상승 시에는 하락 전환 예시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락 중에 나온 녹색봉, 이거를 보통 준 양봉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가 2차 매수 자리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1차에 매수를 못하면 이 종목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2차 매수 기회를 또 주고 2차에 매수를 못하면 가격이 좀 높더라도 또 3차, 4차, 5차 꾸준히 매수 타이밍은 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매매하시면 그렇게 급하게 따라 붙을 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소시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이 박스권 상단을 캔들이 몸통의 반 이상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량도 보시면 좀 터지긴 했는데 주변 거래량에 비해서 그렇게 특출나게 큰 거래량을 터뜨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121선이고요. 요게 241선입니다. 그래서 요게 6개월 선이고
요게 1년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6개월 전에 매매했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팔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 2평에 걸려서 주가가 다시 조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재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박스권 돌파 후 조정 시 첫 양봉이라고 했는데, 자, 양봉이 안 나왔죠? 양봉이 계속 안 나오다가 여기서 준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2차 매수 포인트고요. 여기도 살짝 밀리긴 했지만 박스권 하단을 깨지는 않았죠. 그래서 충분히 홀딩 가능한 구역이었고, 그래서 하루만 잠깐 밀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평선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하락각이 좀 컸지만 여기서는 하락각이 좀 완만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이평선은 하락각이 되게 중요한데요. 하락각이 크면 클수록 주가 회복 시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하락각이 거의 제로면 주가 반등 시 큰 저항 없이 돌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을 할 때 하락각이 큰 이평선들을 만나면 일단은 조정을 주고요. 그 다음에 몇 차례 돌파 시도를 하면서 하락각을 이렇게 무디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돌파를 시키는데요. 지금 여기 60일 이평도 보시면 여기 하락각에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완만하게 만들어서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1년선도 보시면 이평선이 거의 누워있죠. 이럴 때는 거의 저항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아 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에 맞고 박스권 상단이 아닌 박스권 안으로 다시 재진입했다가 반등한 것처럼 이렇게 조정이 깊이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으로 깨지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ureCell인데요. 자,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큰 거래량을 동반한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장대 양봉의 상단에서 노는 고가놀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미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갈 기미를 살짝 보였는데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지지받고 상승을 할 때 전 고점의 반, 거의 한 50% 정도까지만 상승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거는 이미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박스권 하단을 이런 식으로 깰 때 여기가 1차 매도 대응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왠지 다시 회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팔고 있다가 추가 하락을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한 후에는 최소 하락폭 대비 50% 반등은 나옵니다. 돈 종목도 보시면은 흑산병을 만든 후에 한 일주일간의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또 준양봉이 나왔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 중에 나오는 준양봉은 주가 전환점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상승 중에 나오는 준양봉도 마찬가지로 하락의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급락 후에 5일 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반등에 나왔는데 일단 준양봉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나의 손실을 줄이는 자리이지 이익을 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을 여기서 돌파 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가서 매수 관점으로 다시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는 거지 예측해서 매매하시면 내 계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다음에 MPC 한번 보겠습니다. 자, MPC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박스권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박스권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매도 타점은 이날 양봉도 아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박스권 하단에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락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우선 못 팔았다라고 치자고요.
자, 일단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후에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럼 박스권 하단에서 어디가 매도 타점입니까? 자, 여기가 2차 매도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때가 이때가 1차 매도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내가 매도 타이밍을 놓쳤을 때 하락 후 반등을 하게 되면 박스권 하단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오면 매도로 대응하시고요. 추후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재매수할지 아니면 일단 버릴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네요. 그쵸? 일단 여기 1차 매도 타임 줬고요. 그 다음에 반등하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2차 매도 타이밍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팔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3차 박스권 3차 매도 자리까지 주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시다 보면 꼭 매수 타이밍만 여러 번 주는 게 아니고 매도 타이밍도 여러 번 주는데 우리는 그 모든 타이밍을 잘못된 매매법으로 다 놓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12월 30날 박스권을 만들고 급등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미래 나노텍이 있습니다. 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박스권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큰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급등을 보였던 이 시가는 깨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시가를 여기서 만약에 깨고 내려갔다면 이미 세력이 손 털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주가의 흐름은 세력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터뜨렸던 거래량에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여기 고가도 뛰어넘어 버렸죠. 그럼 세력들이 이 미래 나노텍의 이 고점을 이렇게 돌파시켜 놓고 가만히 놔두지는 않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미래 나노텍에 개인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세력들도 분명히 알 거고요. 그럼 개인들이 이 종목에 접근해서 수익을 내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만들었던 이 패턴을 여기서 또 한 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개인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또 한 차례 이런 식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고점을 또다시 갱신하는 캔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한 차례 큰 상승 후에 조정을 보였죠. 여기도 한 차례 큰 상승 후에 일단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조정 시에 수급들을 확인해 가시면서 타점을 잡으시면 또 한 차례 급등 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동성화학인데요. 동성화학도 보시면은 상당히 오랜 동안 큰 폭의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박스의 폭을 좀 소폭으로 줄이는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도 주변 거래량과 거의 비교를 해보시면 적지 않은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상승 후에 아까처럼 고가놀이 패턴으로 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박스권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박스권을 이탈할 시에는 손절가로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성화학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크게 보시면 그렇게 아직 깊은 하락의 큰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업종도 잠깐 보시면요, 12월 10일서부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담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보시면 상승 중에 정고점이죠. 정고점인데 지금 정고점에서 걸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조정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을 이탈할 시에는 그때는 꼭 매도로 대응하시고 차후 기회를 다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배우신 건 꼭 연습을 해 보셔야 내 것이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